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해서 42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2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2월 달에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어제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두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매크로적인 변수와 코인 시장 자체의 변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띨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청산 맵을 보시게 되면 이 선물 청산 맵은 정말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이 변동성에 있었을 때 위로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래를 먹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42K까지 내려오면서 롱 포지션을 모두 정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서는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 얼마나 많은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는지를 보면서 이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도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또 44K 근처에 아주 강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뒤에 반등을 해서 44K 위로 올라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이 마감이 되고 2024년도 2월이 되었습니다. 1월달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놓고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0.62% 상승을 한 채 마감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이 시작이 되면서 바로 하락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건 많이 아픈 상태인데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똔똔치기를 했다. 1월달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느낌은 많이 하락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그렇게 차이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도 2016년도 그러니까 반감기가 있었던 해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14%의 하락이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쭉쭉 상승을 한 게 에너지가 이제 줄어들면서 2016년도가 들었을 때 마이너스 14%가 빠졌었는데 오히려 2023년도에 쭉쭉 에너지를 받았던 지금 장은 비트코인 가격이 1월 달에도 0.62%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힘, 에너지가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픈 거는 좋은 종목을 잘 고르지 못했기 때문인 거고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방향을 봤을 때는 이 에너지가 아직 굉장히 있다. 다들 말씀드리는 이 어딘가의 메가 불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월 달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통 2월 달은 좋은 달이긴 합니다. 1월 달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가 2월 달에 굉장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외 케이스가 2020년도 이 2월이 있는데 이때는 예외적인 게 코로나가 발현이 되고 모든 자산 시장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2월달, 3월달 보면은 많이 하락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2월달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의 코인들이 2월달에는 힘을 내서 쭉쭉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거시경제 상황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 그리고 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FOMC 회의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결론은 이거죠. 금리 인하가 3월달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시장에는 급락이 찾아왔고요. 자산시장 급락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도 급락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특히 FOMC가 전체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친 게 굉장히 오래전인데 오랜만에 긍정적이진 못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힌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노동시장이 예상치 못한 약세를 보인다면 더 빨리 인하를 할 거고 인하를 할 건데 이 시기를 보겠다. 약간 간보겠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3월 달에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지만 단서 조항이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일지는 보면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문을 할 때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설을 할 때 그러니까 은행 관련돼서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대요. 연설문에. 근데 연설문이 수정이 됐습니다. 왜 수정이 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뉴욕 커머디티 뱅크가 37%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지역 은행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은행이 건전하지 않은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은행은 금융 건전성과 연관이 있는데 이 은행들이 약간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왜 발작을 일으켰냐? 이 은행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그러니까 실버게이트 은행이 망했을 때 인수를 한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게 시장에 전달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스웨이스는 이걸 보면서 드디어 은행의 이슈가 금융 안정성이 건드려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 주말이 되면은 옐런과
그다음에 파월이 만나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 뭐 구제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이슈 2023년도 초를 강타했던 이슈고요.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은행이 무너졌을 때 처음에는 모든 자산 시장이 다 같이 폭락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은행 이슈가 비트코인에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부상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오히려 되살아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서에스가 보는 것처럼 미국 은행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 보셨잖아요. SVB나 다른 은행들 완전 원천 차단하는 거를 우리는 1년 전에 목격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과연 이번에도 나타날 것인지 어떠한 형태의 구제 금융이 나타나고 머니 프린팅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서이스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비트코인이 35,000불 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풋옵션을 잡았었는데 그걸 다 던졌대요. 자기가 틀렸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러니까 3월 달에 BTFP가 끝나면서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고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35,000불까지 빠질 거라고 아서이스는 예상을 했는데 BTFP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나 먼저 왔고 1월 달에 왔고 그러면서 지금 은행들이 바로 연쇄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이 구제금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제는 올라갈 일이 나왔다.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올라갈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35,000불의 풋옵션 내가 틀렸고 다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산시장에서 이런 유연한 생각과 행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스에스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0월달 11월달에도 FTX 터지고 시장이 안 좋아질 때 더 안 좋아질 거다고 베팅을 했다가 그거 끊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아서이스가 굉장히 유연한 사고로 상황이 바뀌면 자기의 흐름이 있더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각을 조금씩 바꾸는 모습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투자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거시적인 상황 바뀐 부분을 파악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뭐 당분간 지금 은행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자산 시장에 흔들리면서 내려갈 수는 있지만 구제금융이 시작이 되면 그 뒤에 큰 폭의 상승을 할 거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동의하고 있고요. 하락이 있었을 때 열심히 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 금리 인하가 바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충격이 던져졌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도 하락을 했었는데 그건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리플이 해킹을 당했다고 해요. 정확하게는 리플사가 해킹을 당한 게 아니라 리플의 공동 창업자가 계정이 해킹을 당했다고 했는데 나와봐야 알겠죠? 네, 블록체인이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거이자 안 좋은 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창업자들, 공동 창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월렛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트래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못 팝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거래소로 보내게 되는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못 던지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해킹당했다라는 거거든요. 알 수는 없어요. 진짜 해킹일 수도 있죠. 네, 1300억어치라고 합니다. 리플의 1300억어치가 해킹이 돼서 어제 알트코인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리플이 막 던져지면서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이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해킹이라고 하니까 일단 해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 창업자들 자기들 코인을 워낙 많이 보고 있어서 거래소로 보낼 때 잘 못 보내는데 해킹당했다고 해가지고 많이들 보낸다. 그런 전례들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킹을 당했다. 라는 거는 해킹을 어떤 식으로 당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해지면서 리플 1300억어치가 시장에 풀리면서 알트코인들의 하락을 추가로 유발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이나 시장이 빠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방향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비트코인 현물 ETF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아주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순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순유입이 정말 중요한데요. GBTC의 손바뀜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5,000개 정도 GBTC가 줄어들었는데 그것 이외에도 이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아주 유의미한 변화가 막 시작이 됐다.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요. 시작이 되고 이게 커지면서 더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 그런 흐름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기관들이 조금 식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CME 그러니까 OI를 봤을 때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OI를 봤을 때 식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가열차게 달려왔었고 그 부분이 조금 식으면서 기관들이 쉬어가고 있다. GBTC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손바뀜이 일어날 때까지는 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지금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손바뀜 이런 것들 축적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올라갈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비트코인은 저항대입니다. 아주 강한 저항대에 있기 때문에 요걸 뚫고 올라가면 43K 위, 44K 라인, 강한 매도벽이 있는 이 라인을 뚫고 가게 되면은 한참 위를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저항대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맥스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 번 더 하락을 하면 맥스페인이 올 거다. 요런 구간. 지금 비트코인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리플이 해킹을 당했다. 그다음에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은행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장이 좋아지지 않았고, 그럼 추가적으로 어떤 변수가 생기면서 더 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단단하게 뒤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늘 시나리오 안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어요. 정말 많은 양을 던지고 있고, 이거는 근데 불장 전에 채굴자들이 의뢰했던 행동들입니다. 자기들이 해시레이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거든요. 반감기 전에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감기가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달인데 4월달, 5월달이 되면 비트코인 반감기 이야기가 계속 사람들의 사이에서 오르내릴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이 제대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순유입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반감기가 진행이 되면 유통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건데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게 반감기 이벤트의 핵심이거든요. 너무나 기대가 크다. 기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제 영상을 보시는 멤버십 분들, 구독자분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때에 맞춰가지고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은 아주 올바른 방향을 사이클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종합해서 봤을 때 아직도 언더밸류 되어 있는 상태고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자기의 적정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그 적정 자리를 찾아가면 쏠림 현상 때문에 불장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지갈길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되면서 거래소의 볼륨량이 거의 불장 때만큼 거래소 볼륨 모멘텀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래소 볼륨 모멘텀 같은 경우는 불장 때 쫙 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미니 불장이잖아요. 진짜 불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반감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만큼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장 때는 훨씬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거고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거고, 그런 움직임을 우리는 여기서 예측을 할 수 있다. 온체인 데이터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쇼터몰도의 프로핏 로스 레이쇼를 봤을 때 그렇죠. 1 미만일 때 아주 좋은 매직 구간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장이 좋아질 때 이 1 미만으로 오는 거는 자주 있다.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다. 자주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 주요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 안 한 겁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모멘텀이 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보셔야 되고요. FTX가 FTX 2.0이 못 나온다고 해요. 왜냐면 FTX 2.0을 나오기 위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투자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FTX 2.0을 운영하기 위한 돈이 없어가지고 못 나오는데, 대신에 이걸 위해서 가열차게 코인을 팔아댔죠. 그러면서 현물로 비트코인 다른 것들 그때 맞춰가지고 현물로 모두 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다 준다고 해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FTX가 코인을 팔았을 때는 악재였습니다. 근데 FTX가 코인을 다 팔았어요. 그 상태에서 FTX에서 묶여있는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만약에 돈을 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9조에서 10조 정도 되는 돈인데, 준다고 하면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9조에서 10조 정도 되는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걸까요? 코인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FTX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주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돈은 코인으로 무조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논리지만 잘 모르세요. 사람들이 이 구조에 대해서 돈을 그냥 가기만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코인 하셨던 분들은 그 돈 받으면 다시 코인 합니다. 거의 무조건 해요. 뉴 머니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아셔야 되고요. 테더 같은 경우도 4분기에 또 1조 3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났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벌고 있는 테더사가 1조 3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났고, 순이익이 나면 뭘 하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일부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돈을 벌면 또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아주 긍정적인 선순환을 테더가 일으키고 있고요. 이 분기에 1조 3천억이 영업이익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1조 3천억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아차 이런 곳들이 연간 많이 벌어가지고 4조 이럴걸요. 근데 그러니까 분기에 앉아가지고 1조 3천억씩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망한다 안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더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